독특하고 초장수하는 소재로 만든 높고 정말 따뜻한 텃밭을 직접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텃밭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재료들은 시골집에 가는 길에 아무 건축자재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승용차나 심지어 정원용 손수레로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텃밭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기술에 아직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술이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텃밭들은 심지어 농사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질 좋고 건강한 채소를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재료로 만든 텃밭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제 장식을 쉽게 더할 수 있어 정말 독특한 외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땅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올리가르이들처럼 지중해 스타일로 꾸미거나 우리의 거친 땅에 약간의 사치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초보 텃밭 가꾸기부터 숙련된 텃밭 가꾸기, 그리고 극한의 텃밭 가꾸기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이 향상된 텃밭은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고상온상 텃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 텃밭은 거의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야자수로만 땅을 꾸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풍요로운 텃밭은 아름다운 면에서도 최고의 지중해 빌라의 경관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샤 코샤카의 노래 채널의 시청자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작년에 철거한 썩은 나무 테두리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붙어있던 텃밭은 아예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 텃밭은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따뜻한 텃밭은 수확량이 높아서 공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길가에 잔디밭이 조성됩니다. 여기 필요한 거의 모든 자재가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로 만든 욕조, 길, 그리고 울타리가 겨울을 아주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페노플렉스 컴포트 한 팩을 구입했고 손잡이에서 분리한 턱날로 판에 거칠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재를 살 때 저는 바로 거친 표면의 판도 봤는데 그것은 두께 5cm의 페노플렉스 스타나라고 불립니다. 제가 계획한 일에는 두께 3cm짜리 단열재 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은 판매 중에 오직 매끈한 것만 있었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방법으로 만든 높은 온상 텃밭의 크기를 떠올려 봅니다. 참고로 그 텃밭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이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그 텃밭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요. 5m 줄자도 부족하네요. 이 텃밭의 길이는 5m 36cm이고 폭은 거의 1m, 정확히는 98cm입니다. 새 텃밭 2개도 같은 크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재도 2배로 절약할 계획입니다. 2개의 새 텃밭을 같은 높이로 만들 때 기존 하나에 쓴 자재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고에는 이미 새로운 건축 실험을 위한 준비물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페노플렉스는 일반 공구용 칼로도 아주 잘 잘리고 건축용 폴리우레탄 접착폼으로 튼튼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봄이 막 시작된 시기라서 날씨가 불안정하고 때때로 아직도 기온이 내려갑니다. 차고에서 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영상 온도가 유지됩니다. 채널 야샤코샤카의 노래.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런 작업을 마당 차양 아래서 즐긴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절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모든 것을 느리게 하고 한파는 시공 공정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내도 평소와 달리 모종이 자라기 전에 새 텃밭을 일찍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재료는 2줄로 붙여서 앞으로 만들 텃밭의 길이와 같게 만듭니다. 6m짜리 차고가 있어서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줄은 2장을 붙여서 만듭니다. 실수로 용접 테이블의 바퀴로 판을 밟아서 손상시켰지만 바로 모든 것을 고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장용 네알칼리 메쉬를 사용합니다. 라벨에 따르면 이 망은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2mm에서 10mm 두께의 시멘트 기반, 석고 및 장식 마감재를 보강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량 석고 시스템 시공.
단열, 외부 석고 작업 및 내부 마감 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미장 마감 외장 시스템의 기본층, 셀프 레벨링 바닥재, 방수 작업에 사용됩니다. 롤에는 20m가 들어있으며 표시에 따르면 평방미터당 160g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0대 1800은 인장 강도를 의미하며 이 숫자가 클수록 메쉬가 더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또 가격에 혹해서 예비용으로 중국산 메쉬 50m도 샀는데 이상하게도 중국산 50m가 벨라루스산 20m와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벨라루스산입니다. 20m짜리 160밀도 벨라루스산 메쉬는 3kg 조금 넘게 나가고 50m짜리 160밀도 중국산 메쉬는 3kg에 약간 더 나갑니다. 라벨에는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110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메쉬의 밀도는 제곱미터당 110g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벨라루스산 무게를 벨라루스산 길이로 나누면 밀도가 약 160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산 그물의 무게를 그 길이로 나누면 밀도가 160도 아니고 110도 아니며 겨우 7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건 광고가 아니라 그물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일단 제쳐두고 덜 중요한 제품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장점은 가격입니다. 이제야 친구 콘스탄틴이 왜 압출법 폴리스티렌 펌으로 빔을 만들지 못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물에서 절약했어요. 중요한 높고 따뜻한 텃밭이니 그물은 절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길이와 너비로 띠를 자릅니다. 두 장을 붙인 재료를 2m 길이로 줄입니다. 이 방법은 거의 버릴 게 없고 이 조각은 나중에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종이심 없이 망사만 있습니다. 다음은 단열 시스템용 접착제를 사용하며 이 역시 벨라루스 제품입니다. 참고로 외국산 접착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걸 본 적 없습니다. 저처럼 건축 장난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망을 좀 더 촘촘한 걸로 고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실이 풀리지 않는 걸로요. 그리고 접착제는 단열재용으로 나온 걸 사용하세요. 지역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점도가 딱 적당합니다. 톱니 모양의 흑손면으로 페노플렉스의 접착제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톱니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 접착제를 고르게 바를 수 있고 표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미장 경험이 없어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자체, 즉 지구의 중력이 도움을 줍니다. 유리 섬유망을 깔고 있습니다. 가벼운 움직임으로 흑손을 사용해 망을 접착제에 눌러 넣습니다. 작업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험 없는 주말 농장 이용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주말 농장에 들르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도시에서 와서 주말 농장에 오면 공기조차 취하게 합니다. 넓은 헤라로 마무리, 평탄함을 주는데 오히려 너무 매끈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민망할 정도로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이 장면들이 꽤 지겨울 수도 있겠네요. 조금, 그러니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리의 유로 화장실도, 정원의 럭셔리 샤워기도, 지중해 스타일의 미니 수영장 겸 욕조도, 같은 스타일의 길과 울타리도, 심지어 이 재료로 만든 정원 소파까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단조롭고 아주 간단한 작업들이 꽤 지겨워졌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명 중 한 명뿐인 고급 목공의 장인이었다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그랬다면 얘기가 달랐겠죠? 그리고 이 재료로 일하려면 아무런 기술도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표면이 굳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아침이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지붕 아래에서 부품들이 더 빨리 마릅니다.
막 굳기 시작한 재료들을 다듬고 있어요. 앞으로 사용할 것들이죠. 옆면이 아직 꽤 유연해서 조심스럽게 뒤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오래가는 부품을 만드는 이 방법의 기본에는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기술이 있습니다. 외벽 단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열이 필요한 벽, 예를 들어 건물의 외벽에 특수 플라스틱 우산형 고정핀으로 페노플렉스 보드를 붙이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드 위에 보강용 유리 섬유망과 접착제를 사용해 기본 보강층을 바릅니다. 앞으로 만들 텃밭 부품에도 같은 방식으로 바릅니다. 단열용 구조 혼합물에 들어있는 특수 폴리머 덕분에 이런 층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기술대로만 시공하면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외벽에서 검증된 방식입니다. 표면은 습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페노플렉스가 거의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와 기단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단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강한 페노플렉스 기초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페노플렉스로 집 전체를 외곽 단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자재는 건물 둘레 포장부, 기단부, 바닥, 벽, 발코니, 지붕 등 다양한 부위에 단열에 적합합니다. 페노플렉스로 단열된 벽은 미네랄롤로 단열된 벽과 달리 바람이 통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용접 작업대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바퀴가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옆면이 될 부재에 약간 손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건 쉽게 고칠 수 있고 야샤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요. 외벽 단열 기술과는 달리 저는 페노플렉스를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미장을 해서 그것을 따뜻하고 튼튼한 복합 재료로 만듭니다. 말하자면 직접 만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텃밭의 보드가 폐기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육안으로도 분명히 보입니다. 봄 아침에 마당에서 몸을 풀면서 겨울 내내 게으름을 피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두께가 겨우 3cm인 페노플렉스의 단열 성능은 두께 17cm의 마른 목재벽과 동일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높고 따뜻한 텃밭에서는 단열된 가장자리가 수확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아연 도금 말뚝과 프로파일 시트 자투리로 만든 고정대뿐입니다. 이 틀은 오래된 텃밭 테두리에 썼습니다. 예를 들어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동슬라브 조상들의 유전적 기억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쓸모없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빠르게 불에 태워버리곤 했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아직 쓸모있는 것을 태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래된 유기물은 유용하므로 모두 활용됩니다. 저는 앞으로 만들 밭의 구획을 표시하는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수평기와 거리 측정기는 좋지만 만약 종말이 오고 인류가 건전지와 배터리 없이 남게 된다면 현대인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높고 따뜻한 텃밭을 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끈으로 구획을 표시하는 기술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바로 이 높고 따뜻한 텃밭이 핵전쟁 이후 살아남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생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높고 따뜻한 텃밭 강조는 학생들에게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말 농장 주인과 텃밭 가꾸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 구성원들은 나이가 많아 인류 번식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더 젊은 사람들과도 공유하세요. 그들도 생존에 중요한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합재 칙판은 완성되었습니다. 얇은 미장층이 겨우 굳었지만 전체 재료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왜 마스킹 테이프 조각을 붙였는지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지만 의도대로라면 더 고급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가장 저렴한 타일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표면에 타일 접착제를 바릅니다. 타일 접착제는 수평이고 평평한 표면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고르게 퍼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흑선으로 고르게 펴줍니다. 일부러 약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준비물을 세로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조각들을 떼어냅니다. 계속 떼어내고 싶지만 준비물이 무한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창의적인 과정이 시작되는데
창의적인 일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일용 접착제와 단열재용 접착제 모두 여러 가지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작업하면서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마추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판매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가끔은 행사 때 가장 저렴한 게 아닌 재료도 저렴한 재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가장 저렴한 소시지도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저렴해도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타일 접착제를 표면에 바를 때 톱니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면 층이 훨씬 더 고르게 펴지고 앞으로 놓일 돌들 사이의 이음새도 더 균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모조품임을 모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완벽하게 돌을 도울 수 있는 장인이 남아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 작업을 하면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텃밭의 나무 테두리가 몇 시즌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에 질렸습니다. 사용된 자재의 내구성 덕분에 새 텃밭은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조사가 보장하는 최소 수명입니다. 페노플렉스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어떤 텃밭 가꾸는 사람의 왕성한 활동기에는 차고도 넘칩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30, 40세가 넘어서야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한 건 마스킹 테이프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구부린 철사 조각으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래의 지중해식 돌 사이에 이음새를 긋고 있습니다. 아주 경험 많은 정신과 의사는 이런 직관적인 창작 활동만 보고도 환자의 자세한 심리적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샤 코샤크의 노래. 채널 시청자 중에는 그런 과학의 거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돌을 그릴 때 머리가 정말 잘 풀립니다. 현실에서 더 많이 벗어날수록 부조가 더 아름답게 나옵니다. 뉴스를 보는 대신 이런 단순한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올바른 심장 박동이 회복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를 뒤집자 타일 접착제로 무거워졌고 예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끝만 성급하게 들어 올렸더니 다른 쪽 끝이 지나치게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긴 재료는 둘이서 뒤집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괜찮습니다. 결함은 한 군데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전혀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둬도 되지만 실수를 고치는 게 아주 간단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를 기반으로 한 혼합물은 최소 28일이 지나야 본래의 강도를 얻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곧 부재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질 테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텃밭을 만들면 아내가 토마토와 오이를 더 많이 심을 거고 그러면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가족의 식량 안보는 분명히 믿음을 강화해 줍니다. 밝은 미래입니다. 돌의 질감은 완성됐고 이제 차고의 걸작들에 색을 입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아크릴 외벽 페인트와 약간의 컬러 첨가제를 사용해서 돌에 다양한 색을 입힙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성수기에 남은 것들입니다. 원하는 색을 차례로 섞어서 같은 색의 돌이 서로 옆에 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칠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중해 석공 장인이 돌을 놓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일 겁니다. 또한 수평면에서 그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미술의 걸작들이 우연히 흘러내린 물감 때문에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 색깔은 내가 좀 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웃들이 이 화단에 말라카이트나 에메랄드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다행히 거리에서는 텃밭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가짜 말라카이트를 파내려고 모험을 감행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회색의 자연스러운 모르타르 색도 하나의 색이기 때문에 어떤 돌들은 칠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게 조금 유치원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잠깐일 거라고 믿어요. 모든 재료는 돌, 나무,
석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부 아크릴 색칠 바니쉬로 코팅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색 바니쉬와 투명 바니쉬를 함께 준비해 어느 정도 섞었습니다. 색이 들어간 바니쉬는 너무 어두워서 자칫하면 돌의 색깔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겹을 칠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저는 바니쉬를 2번 칠해서 더 어둡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좁은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낸 후 생긴 중앙줄을 따라 재료를 길게 자릅니다. 이 줄 없이 볼록한 가짜돌 부분을 따라 재료를 자르는 것은 분명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반드시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첫 번째, 하단의 왼쪽과 오른쪽 긴 옆면을 얻고 두 번째 부품을 잘라서 두 번째 화단의 긴 옆면을 만듭니다. 차고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윗부분 끝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빨리 차고에서 나가서 텃밭의 넓은 공간으로 가고 싶네요.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여러분, 채널의 수익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후원 버튼으로도 지원하실 수 있고 러시아 시청자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의 부스티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의 유익한 조언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oo. 가까운 건축 자재 상점에서 석고보드용 프로파일을 조금 샀습니다. 단면 크기는 27만 60mm이고 또 다른 몇 가지도 구입했습니다. 자재는 3m 길이로 나옵니다. 첫 번째, 텃밭에 테두리를 설치하면서 연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앞으로의 간단한 과정을 보여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3m짜리 프로파일을 4개의 동일한 조각으로 자르는데 각각 75cm씩입니다.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프로파일 자르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짧은 플랜지를 자르면 긴 쪽이 3, 4번만 구부려도 완벽하게 곧게 부러집니다. 요즘 금속공들은 정말 금속을 아끼는군요. 또 지붕자재 코너에서 이런 모서리 자재도 샀어요. 외부 지붕 모서리 자재는 뭔가와 뭔가를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어디에서나 판매합니다. 크기는 115x 115mm이고 길이는 125 20cm입니다. 딱 한 구에게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가위나 직서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라인더 사용 시 가장자리 아연이 타서 빨리 녹슬 수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폭은 5cm이고 모두 직접 구부릴 수 있습니다. 제 방식은 멋부리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석고보드 고정용 프로파일로 테두리 고정용 말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텃밭 가꾸는 사람들과 집에서 뭔가 만드는 사람들은 특히 온갖 고철을 모으는데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제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고보드용 저렴한 프로파일 외에 땅에 박아도 아깝지 않은 게 또 있을까요? 예전 텃밭에서 쓰던 아연 도금 말뚝은 이 작업에 다소 짧습니다. 하지만 준비성 좋은 분들은 말뚝 부족 걱정이 없을 겁니다. 이 프로파일로 만든 기둥은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잡동사니도 모으지 못한 초보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텃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두리입니다. 저는 테두리를 자처럼 사용해서 표시한 끈에서 테두리 두께만큼 안쪽으로 옮겨 배치합니다. 페인터 테이프로 인해 생긴 돌무늬가 없는 부분 맞은편에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은 최대한 수직으로 박으려고 노력하고 수평계로 확인합니다. 텃밭 테두리의 재료는 현대적이고 나름대로 혁신적입니다. 이 재료는 못으로 판자를 고정하듯이 점으로 고정하는 것보다 기둥으로 전체 높이에 걸쳐 고르게 눌러 고정하는 것이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돌무늬가 없는 부분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건 4월 텃밭 만들기와 다릅니다. 3월 날씨는 만만하지 않아요. 텃밭 원가는 사용된 자재 양으로 안내드리니 각자 지역 자재 가격에 맞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m 길이 5m가 넘는 텃밭 2개를 만들 때 두께 3cm 페노플렉스 컴포트 단열재가 거의 11장 필요했습니다. 참고로 한 팩에 단열재 13장이 들어있습니다. Меньше 20 метров квадратных стеклосетки. 2 25-килограммовых мешка клея для теплоизоляции. Меньше мешка плиточного клея. Не больше литра лакокрас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5 профилей для гипсокартона, 2 уголка, 2 планки, горсть метизов. Все. 높은 텃밭은 땅 전체에서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봄에 햇볕을 받아 더 빨리 따뜻해집니다. 높은 텃밭, 심지어 따뜻한 테두리가 있어도 제대로 채워넣지 않으면 따뜻한 텃밭이 아닙니다. 이는 핵연료가 없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습니다. 텃밭 바닥에는 다 쓴 목재 자재를 깔아줍니다. 이는 오래된 텃밭의 테두리, 해체한 오래된 퇴비통, 기타 나무 쓰레기 등입니다. 배치로 마당을 정리하면서 바닥에 쌓아놓습니다. 2층은 텃밭을 아직 차가운 땅속과 분리해주고 가장 거친 유기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기물 덕분에 텃밭이 따뜻해지고 박테리아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그들의 활동이 따뜻한 텃밭의 흙을 데워줍니다. 따뜻한 테두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저희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거친 유기물을 흙 한 겹으로 덮어줍니다. 아내가 이미 일부를 잘라두었고 저는 정원용 분쇄기로 잘게 부숩니다. 저는 정원사로서 가지를 태우는 것은 돈을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확의 비결입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트리를 유용하게 처리할 이유가 생겼네요. 아내 말을 듣지 않고 1월에 치우지 않은 게 잘한 일이었네요. 농담이에요. 우리 집 삼나무는 조금만 다듬었고 트리는 인조 트리거든요. 이제 화면 밖에서 아내가 모아둔 것들을 모두 넣을 거예요. 가을에 정원에서 낙엽을 긁어 모아 오래된 높은 온상에 얹어두어 보존했어요. 이제 이 바이오매스가 새로운 높은 온상의 미세한 유기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낙엽 아래에는 여름면에 땅을 멀칭했던 깎은 잔디로 만든 멀칭도 있어요. 그것도 낙엽과 함께 옮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XPS로 만든 텃밭입니다. 말뚝 없이 만들었지만 페노플렉스를 2배나 더 넣었습니다. 이 텃밭과 다른 저희의 높은 온상 텃밭, 그리고 유기물로 채우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영상 링크는 이 영상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에서 이런 텃밭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새로운 유기물로 텃밭을 어떻게 다시 채우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흙을 덮을 때는 흙을 파냈던 순서의 반대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원래 위에 있던 흙이 다시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텃밭에 물을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흙이 가라앉으면 퇴비통에서 나온 부식토를 위에 덮을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텃밭은 정말 다양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텃밭이 정말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장식을 생각해냈는데 아주 빨리 만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습니다.